그래서 어쨌든 프리시즌이라는 게 오늘 경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결과가 안 중요한 게임은 아예 없긴 해요. 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맨유가 2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레올라의 개인적인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유가 득점을 할 수 있었고, 그거 외의 장면에서 맨유가 공격 작업이 잘 됐느냐, 냉정하게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이든 지금 프리시즌 경기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공격수 쪽으로 롱킥이 나가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롱킥을 공격수 쪽으로 때린다? 근데 수비수와 공격수가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이제 웨스트햄 수비수들은 헤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어디로 하든 공격수가 제대로 공만 못 잡게 헤더를 하면 돼. 반면에 이제 호일룬이나 치도오비 같은 그런 롱킥을 받는 공격수들은 우리 팀 선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됨과 동시에 우리 팀 선수에게 공을 줘야 되거든요.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그거는 내가 골대로 하는 헤더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마냥 공격수 탓만 하기에는 저는 전술적인 부분도 좀 체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맨유가 70분쯤에 아예 B팀으로 필드 플레이어 10명 다 바꿨잖아요. 근데 A팀이든 B팀이든 똑같이 그런 장면이 반복된다는 건 전술적으로 그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냉정하게 그런 식으로 공격수한테 롱킥을 때리는 건 내가 온전히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균일한 경기력을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저는 오히려 이거의 반대로 웨스트햄한테 좀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은 결국 상대방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웨스트햄이 백스리 체제로 똑같이 나왔지만, 웨스트햄은 뒤에서 풀어가는 과정이 맨유랑 달랐거든. 짧은 패스로 짝짝짝짝 풀어가고 제3자가 항상 있고, 그리고 이제 공 잡은 선수들이 내가 등 뒤에 선수가 붙어 있어도 그냥 몸만 열어서 바로 리턴이 나가기 때문에 원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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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득점이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보엔의 추격골 득점이잖아요. 짧은 패스 짧은 패스 짧은 패스 하다가 소우책 쪽이 한 번에 라인이 퉁 비었고, 소우책이 공 잡고 돌아서면서 보엔한테, 보엔이 개인 능력으로 피니싱. 이게 어떻게 보면 맨유가 추구해야 할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맨유가 뒤로 끌어당겼어. 그 다음에 롱킥으로 나가는 거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롱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가서 공 잡고 브루노가 돌면 은베모한테 전달해서 은베모가 그렇게 피니싱. 결국에는 여러분, 은베모를 사온 이유도, 마테우스 쿠냐를 사온 이유도 그 선수들한테 그런 찬스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마테우스 쿠냐를 사오든 은베모를 사오든 지금 보엔이 맞이했던 찬스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맨유가 후방에서 어쨌든 간 빌드업하는 과정을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더 체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더 과한 스위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윙백이 아예 뒤로 빠졌다가, 지금 결국에 맨유가 하는 롱킥은 결국에 최전방 선수만 타겟팅이 돼요. 근데 뭐 진짜 3백을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팀은 오히려 최전방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등지면서 리턴해주고, 사이드백 예를 들면 도루구 같은 선수가 한 번에 뒷공간을 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되는 게 뭐 시모네 인자기 인테르 같은 팀들은 디마르코를 그렇게 해서 쭉 올리는 과정들이 있잖아. 티람이 내려와서 리턴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맨유는 지금 냉정하게 뒤에서 앞쪽으로 나갈 때 오로지 나가려는 채널이 하나인 느낌. 여러 가지 다양한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승리도 승리지만 꼭 경기력적으로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방향성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선수들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호일룬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호일룬은 몸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역습 과정에서 처음에 골대 맞힌 슈팅 보면은 킬먼을 속도로 압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괜찮아 보였고, 확실히 호일룬은 좀 절실함 있게 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꼭 성과로 이어지진 않지만, 또 프로
마크로씬에서는 어쨌든 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일룬이 오늘 또 열심히 뛰고 이런 공들이 있어. 딱 봐도 내가 못 잡을 것 같은 공이야. 막 사이드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공이야. 그럼에도 이제 호일룬은 희생적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해보는 플레이들이 있긴 있었다. 그리고 호일룬이 오늘은 힘이 좀 괜찮아 보였어요. 뭐 머리 넣고 몸 넣고 어깨 끼고 이런 것들 끝까지 좀 해보는 모습들이 있긴 있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호일루는 어쨌든 간 이 온더볼 상황, 내가 공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패스 세밀함은 아직도 아쉬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상이 좀 돼야 된다. 뭐 맨유 전술이 원톱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이런 호일룬의 패스 같은 부분들은 좀 향상이 돼야 된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가르테 얘기를 좀 해보면 우가르테는 오늘 인터셉트 많았고 몸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우가르테가 요 정도 내지는 요것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뭐 브루노랑 주전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선으로 봤을 때 일단 루즈볼 상황에서 우가르테가 그런 거에 대한 길목을 막는다든지 그 공을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가르테 그런 거랑 커팅 또 우리가 공격 실패했을 때 바로 나오는 역압박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우가르테는 몸 상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장점이 있는 선수다. 여기서 조금만 더 공을 잘 차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리우트도 오늘은 이제 요로와 헤븐 어린 센터백 사이에서 저는 괜찮은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더리우트가 요로나 헤븐 둘 중에 한 명이 앞쪽으로 튀어나가서 수비할 때 그 생기는 뒷공간을 되게 커버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커버링을 잘해줬기 때문에 맨유가 또 실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넘겼다. 컷백 루트 같은 거를 잘 끊어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 좀 얘기를 해보면 쿠냐는 조금 더 컨트롤이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쿠냐는 조금 더 핏이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 울버햄튼 때 잘했을 때 느낌까지는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 패스 강도라든지 세밀함, 뭐 1대1 능력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는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이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뭐 당연히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맨유가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선수도 선수인데요. 이 뒤에서 풀어나가는 방식도 분명히 저는 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맨유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를 좀 자초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수가 좋으면 당연히 어려운 상황도 잘 빠져나가겠지만 감독이 그거를 어렵지 않는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게 세팅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엄청 좋지 않은 선수들로도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선수 퀄리티와 더불어서 이제 감독이 쓰고자 하는 그 전술이 냉정하게 이번 시즌에 통할 수 있을 거냐 그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유는 지금 냉정하게 리그에서 탑독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스포르팅은 또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탑3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 포르투, 벤피카, 스포르팅. 그래서 그 높은 위치에서 게임하는 거랑 또 맨유는 지금은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위치에서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아모림이 그 스포르팅과 맨유의 차이를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옵타에서 분석한 자료 보면은 이제 포르투갈 리그의 수준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포르투갈 리그는 탑3는 수준이 꽤 높아요. 벤피카, 포르투, 스포르팅 이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높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아래 팀들 그러니까 뭐 강등권이나 중위권 팀들의 수준은 요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위권이나 하위권에는 전술이 잘 먹혔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맨유가 탑독이 아닌 위치에서 그러니까 아모림 자체가 자신이 맞는 팀이 탑독이 아닌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 또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저는 고민해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난이도가 좀 높은 축구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맨유가 빌드업할 때 아쉬웠던 부분이 왼쪽 왼발 쪽에서 한 번 등을 져버리면 이제 앞으로 다시 나가기 힘들다는 거. 도르구가 여기서 공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웨스트햄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도르구가 여기 쿠냐나 마이누 이쪽에 줄 데가 없네? 그러면 여기서 뒤를 한번 딱 보게 돼. 이런 식. 그럼 끝이야. 왼발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지면서 공을 지키는 방법
방법은 뒤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완비사카한테 공을 안 보여줄 수 있으니. 그걸 또 이렇게 갔다? 그럼 또 여기로 압박이 올 거 아니야. 그럼 해븐 같은 선수가 왼발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을 봤는데 또 뒤를 보는 이상 다시 뒤로 리턴이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차차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건데, 저는 맨유가 이 왼쪽에서 그런 것들을 빠져나가기보다는 오른쪽에서 빠져나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그 선수들의 발 구조가 좀 다르죠. 요로 그다음에 이제 아마드한테 갔다. 근데 아마드는 왼발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지는 이렇게 등을 보고 있더라도 공 지키면서 조금 앞쪽으로 전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도 디우프랑 거리가 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쪽에서 굳이 억지로 풀려기보다는 왼쪽은 선수를 끌어당기는 용도로 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게 돌아서 나가면 이 오른쪽에서 빠져나가 보는 걸 맨유가 많이 연습할수록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왼쪽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도루구가 뒤를 안 돌게 만들려면 쿠냐, 마이누 뭐 이쪽에서 좀 움직임적으로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았죠. 그리고 도루구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뭐 쿠냐나 호일룬 같은 선수가 이렇게 띄워주면서 도루구가 이런 각으로 패스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도루구가 이렇게 몸이 앞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도루구가 등졌을 때 이렇게 뛰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도루구가 오른발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키면서 돌려치기라고 하죠. 달로는 이게 됐어요. 달로가 있을 때는 달로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치기 하면 호일룬이 이렇게 뛰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도루구는 왼발잡이라서 뒤를 보는 게 딱 시작된 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구조 속에서 맨유가 빠져나가는 방법이 이번 시즌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프리시즌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맨유가 이번 시즌은 두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게 돼야지 이 아모rim 볼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과정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건 이제 맨유가 이런 식으로 돌릴 때 공 가지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좀 루틴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우가르테가 이렇게 뛰면 마이누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면서 뛰면 여기서 맨투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맨투맨이 달라지는 그때 타이밍을 이용해서 공간이 딱 날 때가 있는데, 맨유는 뭐 마이누는 마이누, 우가르테는 우가르테, 어떤 정해진 이런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이누는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우가르테도 똑같이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드업 할 때도 웨스트햄 선수들이 대응하기 편하죠. 내가 그냥 정해진 맨투맨만 일정 범위 안에서 따라가면 되네. 예를 들어 뭐 우가르테 마이누가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소우책과 워드프라우즈의 맨투맨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수비들은 혼란이 생긴다고요. 사전에 정해놨던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니까 내가 누구 맨투맨을 맡아야 되지? 하면서 그 중간에 뭐 커뮤니케이션 미스 같은 게 나면서 이제 한 명이 프리한 상황이 되게 되고, 거기로 이제 공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맨유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냥 자기 위치에서 조금만 움직이는 그런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또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많이 뛰어야 돼. 내 자리가 아닌데도 뛰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체력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엔 또 체력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비단 이제 뒤쪽에서 뿐만 아니라 앞쪽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느낌 들었어요. 저는 호일룬 쿠냐도 좀 섞어줘야 된다 생각. 쿠냐도 가운데 쪽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호일룬, 쿠냐 이렇게 방향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것도 조금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마드도 맨유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윙백으로 뛰는 거잖아요. 역발잡이 윙백이기 때문에 이 아마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래 오른쪽 앞에 뛰는 선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공격 작업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드는 전반전에는 공을 많이 잡지는 못했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유가 역습 과정이나 속공 과정에서 더 마무리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유가 뭐 웨스트햄의 패스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짧은 패스로 잘 풀어나갔을 때가 있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 후방 쪽에 숫자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내지는 이제 상대 후방 선수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틈을 빠르게 노려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맨유가 상대 수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과정에서의 그런 역습 플레이들이 오늘은 냉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쿠냐도 패스가 너무 세기도 했고 또 호일룬이 공 잡아도 다시 리턴 주는 패스들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선수는 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동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느낌도 있을 거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맨유가 역습 과정에서 슈팅까지 가는 빈도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들도 수비 정비하고 또 수비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맨유도 전술적으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